보겠습니다. 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약간 개념을 좀 확장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관계를 2차 함수랑 연결을 짓는 건데,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뭐 어떤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근이 나오죠? 알파 또는 베타. 근데 이 알파 또는 베타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뭐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을 볼게요. 2차 방정식을. 그러면은 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x-5에 x-1이고 x값은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2차 방정식을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2차식에다가 내가 이렇게 y는으로 형태 바꾸면은 얘는 뭐로 바뀌었어요? 2차 함수로 바뀌었죠? 그럼 2차 함수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쌤 맘대로 플러스 4를 했거든요? 그럼 빼기 4 해줘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뭐 x축, y축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아마 여기가 2니까 요 정도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2, 마이너스 9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는 x축이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은 다시 말하면 뭐랑 똑같지? 세 글자? x 절편이랑 똑같은데, 그럼 x절편이라는 건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y에 0 넣었을 때 x값 맞지? 근데 이 값이 궁금해. 뭔지 몰라. 어떻게 구하자고요? y에 0 넣었을 때 x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0을 넣으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아까 2차 방정식 풀어봤죠? 2차 방정식 풀면 5랑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는데, 여기가 5랑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네가 뭐를 좀 알고 있으면 좋냐면은 이런 표현 아나요? 뭐 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쌤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네. 어떻게 구하지? 연립. 다시 말하면 대입. 왜냐면 연립 방정식 요렇게 풀 거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런 2차 방정식의 이제 관점을 좀 넓혀보는 건데,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왼쪽을 2차 함수, 오른쪽은 y는 0. 이 누구냐? x축이 y는 0이거든요. 왜냐면 x축에 있는 점들은 다 5, 0, 2, 0, 마 1, 0으로 읽으니까 다 0이거든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두 함수가 같다고 났네? 두 함수를 뭐 한 거예요? 같다고 났다는 건 대입법, 연립을 한 거든. 연립을 왜 했겠어? 교점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뭐로 해석하자? 2차 함수와 x축의 연립한 식, 교점을 구하는 식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결과는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는 이 왼쪽 2차 방정식의 x축과의 교점이랑 같다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별거 없는데 약간 좀 이제 개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쌤이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올 건데요. 이번엔요, 요렇게 생겼대요. 얘는 지금 그래프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어때요? 완전 제곱식 중근밖에 안 나오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함수랑 이 x축이랑 만난 게 몇 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점. 근데 얘는 아볼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볼게. 아볼인 그래프랑 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뭐를 내용했냐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랑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이랑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뭐도 같냐면요, 개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개수도.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보겠습니다. 이 직선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얘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쌤이 맘대로 1을 더했으니까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1,1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x축이랑 이 참수는 안 만났네? 그럼 여기서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보고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근이 없네? 근이 없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거로 해석이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걸 이제 이 식을 활용해서, 이 식이 지금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든요? 그럼 허근인 거지.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x축이랑 요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떤 방정식을 봤을 때 얘는 이렇게 하자. 이 방정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차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림이 요렇게 생길지 요렇게 생길지를 좀 뭐로 빠르게 파악하자면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이 왼쪽 2차 함수와 오른쪽 x축이랑 교점이 몇 개? 2개. 얘는 교점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근이 몇 개? 0개. 그거로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두어근인지 이거 꼭 인수분해 근의 공식 구해야 돼? 뭐로 빠르게 풀 수 있어? 판별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을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 쓰면 얼마입니까? b제곱 16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이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푸는 문제를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개념을 조금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런 거. 위 거는 좌표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지금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라는 표현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뭐라고 얘들아? 2차 방정식과 x축과의 교점은 이 오른쪽 2차 식만 봤을 때 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의 개수랑. 그 다음 좀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과 교점이 있잖아요. 그럼 교점이라면 얘는 x축이어서 그렇지만 교점은 보통 좌표가 몇 개야? 2개 나오죠? 그 중에 x값만 근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x축이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는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야. 표준형으로 그냥 뭐만 해버리면 돼요? 판별식만 해버리면 돼요. 그럼 얼마야?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실근 나오니까 얘는 교점이 2개라고 말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이렇게 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방정식 어떻게 풀어?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이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죠? 써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것도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0개 나올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 두 개의 식을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왼쪽 2차 식이네? 2차 함수네? 오른쪽 1차 식이다. 뭐랑 똑같아? 1차 함수랑. 그럼 말 그대로 2차 함수랑 어떤 직선 1차 함수는 당연히 교점이 몇 개일 수 있어요. 2개일 수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이면 당연히 우리가 이 는으로 났다는 게 무슨 표현이야? 왼쪽이랑 오른쪽에 연립한 거니까 교점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2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여식에서 근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을 정확히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네? 그럼 지금 이 2개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얘랑 얘랑 교점이 없는 거네? 그럼 여기 방정식에 뭐가 없겠어요? 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항상 2항에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뭐야 갑자기 왜 A랑 B 빼기 M이랑 C 빼기 N이 되어 있어? 이 방정식의 의미는 뭐냐? 어떤 2차 방정식이랑 여기 마이너스 mx랑 마이너스 n 넘어가면은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식이랑 연립되어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접하는 그림은
요런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접한다는 표현은 교점이 한 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근이 한 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까지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단어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고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좀 개념을 넓히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위치 관계가 궁금하다는 건 아까 그거밖에 없어요.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1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1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문제를 푸는 거네. 우리 두 함수의 교점 어떻게 구해요? 연립. 쉽게 말하면 그냥 뭐 하면 돼? 같다고 놓는 거야. 같다고 놓는 거죠. y는 꼴이니까. 그러면 같다고 놨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근이랑 선생님 교점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또 이항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교점이 몇 개인지는 모르고 하냐? 근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5인가요? 맞죠? 무슨 얘기? 뭐야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얘는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내용은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좀 더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긴 한데 한번 어디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 한번 던져보고 수준을 좀 파악해볼까요? 우리 이 식을 보고 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이라는 표현은 약간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럼 표준형에서는 우리가 뭘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에 합치면 꼭지점이 되겠죠? 꼭지점이 잡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죠? 0이 되니까 뒤에 거 바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p, q라는 표현이고 그럼 혹시 여기서 2차 함수는 무슨 모양을 띠고 있죠? 포물선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포물선 모양에서도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뭐로 구분하는 거였죠? 라는 표현은 없고 A 값으로 A가 0보다 크면 아볼 0보다 작으면 위볼 있었죠? 그 다음 혹시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2차 함수는요 포물선 모양인데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네임으로 써주면은 대칭 축의 방정식이고 쌤이랑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냐면은 축방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거든요. 축의 방정식도 공식이 있어요. 기억나나? 혹시 뭐지? 마이너스 2a분의 b까지인데 이 축의 방정식은 이제 너네가 뭐 많이 활용은 안 해봤겠지만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쉽습니다. 왜? 일단 축의 방정식은 이 2차 함수의 딱 가운데 선인데 이 가운데 선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겠죠? 얘가 뭡니까? 바로? 얘가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란 표현은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이 포물선 모양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 바뀌는 순간이 꼭지점이야. 바뀌는 순간이. 근데 그 순간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축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렇게 식을 쓰면은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니까 x는 p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은 뭐랑 똑같다?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다. 그래서 지금 2차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문제에서. 그래서 한번 짚어준 거니까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쓸까 그냥? 일반형이니까. 지금 다 전개인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일반형일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어요. 왜? 꼭지점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 하나 정리해 볼게요. 혹시 A 값은 아까 아볼, 위볼 했었고요. B 값은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을까?
추계 방정식밖에 활용 못합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C로는 뭘 구할 수 있었죠? 얘는 Y 절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X에 0 넣으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단점이 많죠. 왜냐면 표준형도 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반형을 봤을 때 2차 함수 문제를 풀려면 얘를 뭐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x-2의 제곱에 우린 4를 썼으니까 여기 빼기 4 하면 더하기 6까지 써주면 됐는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은 함수값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려줘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x가 2일 때 y값이 6이니까 2,6의 그래프는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그럼 첫 번째 함수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y값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울 때 y는 fx로 공부하기 때문에 요게 함수값이거든요. 어떤 함수에 x에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나오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이거를 y는 fx로 해석을 하면은 함수값이라는 건 이런 거야. f1 7 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실제로 이 7은 어디야?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7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고1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땡땡 값을 하나 더 배워요. 그때 값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그냥 y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선생님 말해본 적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은 다 y값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합니다. y값이기 때문에 좌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위아래를 보는 거예요. 위아래 알겠죠? 그럼 위아래 중에 제일 낮은 값 있나요? 있죠. 꼭지점일 때.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면은 값은 y값이라고 했으니까 6만 말해주는 거야. y값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지. 언제 최소값을 가져? 이런 건. 최소값이 6이잖아요. 언제 최소값을 갖습니까? 그럴 때는 2를 말해주는 거지. x가 2일 때 y값 6을 갖는 거니까 언제 최소야? 그럴 때는 x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선생님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알려줘 볼게요. 그럼 이 아래로 볼록인 모양에서는 뭘 못 구한다? 최대값을 못 구합니다. 이게 중딩 버전이에요. 맞죠? 그럼 반대로 아보린 그래프에서는 대충 쓸게요 그냥. 미보린 그래프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겠어요?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얼마로? 10으로. 최소값은 못 구하고. 맞습니까? 이게 중딩 버전인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냐면요. 갑자기 범위를 1부터 5까지 난 여기만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범위를 정해줍니다. 제한된 범위로. 1부터 5까지.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지만 여기만 보는 거야. 2차 함수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모양이에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제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볼까요? 높낮이 보는 거라고 했어. 언제가 제일 낮아? 안 바뀌었죠? 2일 때. 그럼 2일 때 우리가 6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6. 언제가 제일 높아? x가 5일 때. 그럼 5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3이가 9. 15 나오겠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6, 최대값은 15를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얘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밑에 거 제한된 범위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범위는 얘들아 쌤이 1부터 5를 설정해줬죠? 근데 1부터 5 사이에 아까 제일 낮은 값 뭐가 들어가 있어? x가 2일 때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최대값, 최소값 중에는 최소값이 그대로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이번엔 어떤 표현이냐면 잘 봐요. 내가 이 그래프에는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볼게. 그럼 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는 거야? 1부터 3까지만 보는 거죠. 그럼 1부터 3까지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 위볼인 2차 함수에서 쓴 최대값 10은요 이제 없어지는 값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우린 딱 이 범위만 보는 거니까. 그럼 이 범위 중에 낮은 값 어디야? 1일 때. 최소값은 얼마야?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럼 최대값도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y값.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x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최소값, y값으로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범위를 잘라서 풀 겁니다. 알겠죠? 지우진 않을 건데 선생님 범위는 체크해 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단어는 한 개인데 내용이 좀 두 가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건 없죠? 좀 내용이 추가되고 합쳐지는 것 뿐인 거니까. 첫 번째 내용은 약간 암기해서 풀어도 됩니다. 볼게요. 쌤이 알려준 내용을 같이 풀어보자. 어떤 표현이냐면요. 2차 함수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났다는 표현, 이 두 점은 그냥 교점 맞지? 그럼 볼게. 아까 x축이 뭐라고요? y는 0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나온 교점을 두 방정식에 뭐 한 거야? 연립한 거니까 연립해. 같다고 노는 거야, 그냥. 끝. 이 교점 구하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좌표가 뭐라고? x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4가 그냥 이 방정식의 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쌤이 어떻게 풀까? 데이? 또 좋지만 또 좋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 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얼마 나올까요? 2분의 b 뭐 나올까요? 그래서 이게 제일 빨라요. 다 좋아. 대입해도 좋고 이 근으로 방정식을 만들어도 좋고 근데 이게 제일 빨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a, b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가 엄청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일단 쫄 필요 없고요. 일단 이 그래프가 잘 봐. x축과 만나고 싶대요. 교점을 형성하고 싶대. 근데 x축 뭐라고요? y는 0이잖아. 그럼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을 구하는 식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문제 흐름을 읽으면요. 그냥 바로 왼쪽에 0 쓰고 다시 2차식 한번 쓰면 돼요. 이게 뭐다? 문제에서 원하는 이 오른쪽 2차 방정식이 x축과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다. 근데 여기서 교점 몇 개 나오고 싶대요? 2개. 교점이 2개니까 근이 몇 개? 2개. 근이 2개니까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이거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해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 마이너스 4ac c만 마사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m제곱이겠다. 그래서 지워주면은 m 넘어가면은 m은 1보다 작다. 0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볼게요. 잘 봐. 여기까지 읽고 드는 생각 있어요? 혹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싶대. 연립. 같다고 노는 게 그냥 끝난 거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ax 더하기 b. 끝났어.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면 근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2랑 3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여기서 안 풀잖아. 그만 좀 귀찮은 거죠. 넘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묶을게. 둘 다 마이너스니까 3 더하기 a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까지. 아까랑 똑같이 풀어볼까요? 두근의 합 2분의 3 더하기 a는 1 두근의 곱 2분의 1 마이너스 b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6. 그래서 a랑 b 둘 다 구해서 더해달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선 새로운 말이 나왔지만 똑같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고 싶대. 뭐 알려주는 거? 교점이 1개. 그러면 교점이 1개라는 건 근이 1개라는 표현이니까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식을 선생님 바꿨어요. 뭐 한 거야? 1차식 이항한 거야. 같다고 놓고. 그럼 여기서 교점 구하는 식 완성이 됐으니까 근이 1개면 되잖아요? 판별식 t가 0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까지.
그래서 k-1의 제곱이 4니까 우리 k-1은 뭐여도 돼요? 2여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되겠죠? 그럼 k 값을 1을 더할 거야. 3이랑 마이너스 1까지 둘이 더하면 플러스 2까지. 요새 이제 좀 문제가 좀 섞인 것 같아. 천천히 잘 풀어봅시다. 일단 힌트. 접하고 싶대. 오케이. 방금 우리 계속 풀었어요. 두 번째. 이 직선은요. 평행하고 싶대요. 평행은 뭐죠? 기울기가 똑같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줘놓고 아까랑 문제 똑같이 풀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쌤은 이거 같다고 놓을 거죠? 이항할게요. x제곱 4x b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까지. 그럼 여기서 교점이 한 개 나오고 싶은 거니까 접한 거니까 판별식 t는 0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c까지. 지금 좀만 정리할까 얘들아? 마이너스 곱하자 서로. 4약분할게. 4는 1이니까 3 더하기 b까지. b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아까 a는 마이너스 2였죠. 평행했으니까 둘이 다 마이너스 9까지. 벌써 나왔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초반에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 이차함수를 그릴 거잖아. 언제가 제일 낮은 거 알아. 요거일 때 제일 낮은 거 알죠? 그럼 원래 너네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y는 2분의 1에 x제곱 예곱해서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4 내 맘대로 4 더했으니까 빼기 4 가로 닫고 2분의 1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의 절반이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4랑 2분을 곱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k까지 맞나요? 그럼 지금 이 식을 보고 이렇게 표준형을 바꾼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뭐야? x가 2일 때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k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직 안 나왔구나. 그래서 오른쪽 거를 구해서 이제 비교하겠죠? 됐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봐봐. 이 위보링 그래프에서 언제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제일 높죠? 근데 봐봐. 이 꼭지점이라는 건 이차함수 위의 점 맞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잘 봐. 난 이 위보링 그래프를 보고 난 바로 여기를 구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딥니까?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추계 방정식으로. 그냥 시간 한번 비교해보세요. 너네가 저걸 또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랑 얘랑 비교해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맞지? 그럼 이 마이너스라는 꼭지점의 x좌표네. 그럼 아까 말했지만 우린 여기를 모르지만 이 꼭지점이라는 건 저기 지나잖아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모르지만 y값 몰라요.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k까지. 그래 뭐 틀렸어? 아니요. 맞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k까지. 그러니까 방법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 조금? 이게 좀 빠를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최고창이 있으면 이게 더 쉬울 수 있는데 최고창이 없고 만약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야, 식이. 이러면 우리가 요거 보고 바로 4 쓰고 1 남아서 여기 더 쉬울 수 있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계 방정식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빠르고 뭐 아는 것 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 식은 요렇게랑 요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4K는 4까지, K는 1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볼게. 원래 이 그래프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아볼이니까. 근데 구할 수 있다. 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추기 방정식을 왜 알려주냐면요. 이렇게 제한된 범위일 때는 우리가 표준형을 꼭 구하진 않아도 됩니다. 볼게요. 일단 아마 제일 처음 문제여서 어렵게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추계 방정식 먼저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는 우리가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쉽게 하는 건 딱히 없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어떻게 쉽게 하냐? 이걸 2배 해서 얘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일까? 그럼 좀 빠른가? 맞죠? 아니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2로 나눠도 되고 뭐 아이들 마음대로 해주셔도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1 나오나요? 그럼 봐봐. 0부터 3은 어디야? 왼쪽 한 칸, 오른쪽 두 칸. 여기 맞죠? 그럼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이 어디겠어? 위아래 중에서 3일 때가 제일 크죠? 뭐로? 4로. 최대값이 4니까 이걸 알려준 거예요. 문제에서. 왜 알려줬겠어? K값 구하라고. K값 구하라고. 4는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K 얘가 9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5. 그러면 잘 봐. 굳이 표준형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저 이차함수에서 여기가 제일 낮잖아요. x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 1 넣어주면 답이라고 하는 거죠. 1 넣어볼까요? 3, 마6, 마5까지. 마3, 마5, 마8. 이제 여기부터 좀 어려운데 잘 집중해주세요. 잘 봐봐 얘들아. 일단 문제를 봤더니 인수분해 같은 거 했을 때 많이 써먹었던 공통부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약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볼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맞죠? 근데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어.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얘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표준형 바꿔서 만들어 줘 볼게요. 우리가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1, 마이너스 5야. 그럼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5는 알겠는데 제일 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범위를 써야 되는지를 잘 들어야 돼. 봐요. x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죠. 저 범위 책에 있는 거 저거를 여기다 갖다 쓰면 일단 안 됩니다. 볼게요. 잘 봐. 너네가 뭐를 좀 개념을 잡아줘야 되냐면은 y는 x 플러스 1 같은 이런 1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어디에 그렸죠? 좌표 평면에 그렸죠. 어디? y축, x축이고 여기 지나는 좀 두 개만 따줘. 뭐 있어? 아무거나. 뭐 1, 2, 뭐 2, 3.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겼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요. 미지수가 뭐야? 함수는 변수라고 하죠. 변수가 뭐야? x랑 y지. 그러면은 x값 y값을 따서 집어넣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2차 함수는 xy입니까? ty죠. 그러니까 t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가 5 나오는 거 아니야?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가 2가 나오는 것처럼 t에 1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요. y는 맞지만 여기가 t입니다. t.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문제를 계속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런 2차 함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있어야만 최대랑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x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 범위가 필요해요? t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t 범위 뭐야? 우리가 치환한 값의 범위. 일단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t값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잘 봐. 원래 t 자리 약간 요거 자리 맞나요? y는 2차 함수 자리? y는 2차 함수 형태니까 맞아? 근데 우리가 보통 y는 2차 함수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2차식을 t로 치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그림 그려볼게요. 잘 봐요. 지우면 안 될 것 같아. 쏘리. 잠깐 치환 아까 t-1의 제곱에 마이너스 5야? 볼게요. 요거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2거든요. 그럼 또 잘 봐. 이거 쌤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거든. 어때? 1,
2죠. 근데 또 생각해 볼게요. 너네가 1,1을 집어넣으면 x에 1 넣을 거지. y 값인가? 오로지 t잖아. t 값이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x고 여기가 t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였죠? t값 범위.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였죠? t값 범위. 그럼 우리는 아까 치환했던 여기 2차 함수를 그려서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요 범위의 t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 범위의 t값. 그럼 이 범위의 t값이라는 건 제일 높은 구간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낮은 구간 얼마예요? t의 x에 1일 때.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얘들아. 제일 높았을 때 얼마입니까? 4 이니까 6. 제일 낮을 때 얼마예요? 2. 그러면은 우리가 저 치환한 이 2차식은 x가 마일부터 2까지 보니까 제일 커야 6이고 제일 작아 2야. 근데 그게 t라고 쌤이 바꿔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요 t 값이 6이랑 이 사이겠구나 y 값이. 근데 이 t 값을 우리가 어디서 활용할 수 있어요? 다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네? 그럼 이 치환한 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그려보니까 우리 2부터 6만 보는 거. 어디? 2부터 6만. 그랬더니 아까 구했던 요 식긴 필요하지도 않고 갑자기 t에 2를 집어넣은 거나 t에 6을 집어넣은 거 두 개가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2 집어넣어 볼까요? 1. 6 집어넣어 볼까요? 5. 25, 20이야? 그럼 20이랑 마이너스 4 더하면 16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잘 봐. 지금 문제 보면은 그냥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얘는 몇 차 함수야? 자세히 보면 4차 함수야. 못 풀어. 근데 그걸 이제 공통부분 묶여 있으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식은 요겁니다. 치환을 해. 그 다음에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0을 그리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언제가 제일 낮아? t가 2일 때가 제일 낮죠? 그럼 t가 2일 때 y 값은 얼마야? 4, 8, 왜 이렇게 커? 맞지? 14 맞아요? 그럼 답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쌤은 뭐를 좀 추가해주고 싶냐면은 지금 단원에서 좀 필요하고요.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하진 않을 텐데 우린 치환한 다음에 여기 2차식 치환할 때 꼭 범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t값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 모든 t값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값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t는 x제곱 더하기 4x 그려볼 건데 얘는 이렇게 표준으로 바로 바꿀게요. t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4l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생각해볼게요. t값은 y값은 절대 뭐가 안 되겠어? 마이너스 5 같은 거 안 되겠죠. 왜? 제일 낮은 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근데 마이너스 4 이상은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환한 값의 y값 범위는 t값 범위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4 이상으로 쓰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시켰더니 여기가 2네? 그럼 마이너스 4 어디겠어? 한 이쯤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4 이상은 다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이상이 왜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냐면은 쌤이 좌표 평면은 안 그려줬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마이너스 4부터 다 가능한 거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 다 생존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x값보단 y값을 체크해야만 보기 편하니까. 그럼 이 연두수 중에 제일 낮은 값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14가 답인 거겠죠. 그래서 대표 문제가 좀 어려운 거고 아마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꼭 그냥 치환해서 푼 게 최소값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범위를 따져서 풀어주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약간 무슨 문제 유형이냐? 이런 거 있죠? 뭐 해볼까? x-2의 제곱은 제 자항값이 얼마냐면은 0 가능하죠? x에 2 넣으면 되니까. 근데 x에 2 말고 아무거나 넣어볼게. 3 넣어볼까?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약간 어떤 느낌이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도 약간 지금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x랑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약간 느낌이 뭐겠어요? 2x제곱이랑 마이너스 4x가 짝이겠죠. y제곱이랑 6y가 짝이겠죠. 그럼 이거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뭐 쓸까? 1. 여기는 바로 써도 되죠? y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9까지 정리해볼게요. 문제의 식은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2의 x-1의 제곱으로 써질 거고 여기는 y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써질 거고 근데 얘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를 남았고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9도 남았고 저기 더하기 16까지 남았으니까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면은 여기는 제일 그냥 값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값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되도록으로 뭐를 만들면 돼요?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x 뭐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y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답은 이거요. 5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를 좀 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최소값이라는 표현이랑 최대값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통 최대값은 맥시멈이어서 대문자 m으로 쓰고 최소값은 미니멈이어서 소문자 이제 m으로 쓰거든요. 똑같은 mm이어서. 근데 약간 어떤 표현을 말해주고 싶냐면요. 이렇게 이제 2차식 형태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나 1차식 형태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나 우리는 항상 배운 게 뭐밖에 없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없죠. 그럼 다 2차 함수 형태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 형태로 바꾸자는 건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 형태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어떻게 구해? 2차 함수도 아닌데. x제곱 y제곱이라고 약간 원의 방정식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문자를 바꾸면 돼요. 좀 추천은 1차는 되도록이면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지금 y가 있기 때문에 x를 바꾸는 게 맞는데 우린 항상 보통 y는 x에 관한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x 2차식이 좀 편해. y 2차식보다. 그래서 그냥 조금 수고를 덜더라도 얘로 바꿔서 풀게요. 원래는 1차 문자를 보고 정하긴 합니다. 알겠죠? 답은 똑같이 나올 건데 그래서 쌤은 얘로 만들 거니까 저기 y 없앨게요. x 더하기 4가 y죠. 그럼 y 대신 x 더하기 4 넣어줘. 그럼 x제곱에 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y니까 곱할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까지. 그럼 정리 좀 암산 좀 해볼까요 얘들아?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8x 플러스 마이너스 4x 16 마 16 그럼 이거만 남은 거야 딱 식이.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2차식이네? 최소값 물어봤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가 0이면 제일 작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인가요?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만들고 우리가 1을 임의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곱해서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하나 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거 이거 한번 치고 넘어가 볼게. 약간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쌤이 말하는 거예요. 잘 봐. 문제에서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 근데 이게 2차식이야? 2차는 맞지만 2차식이 아니잖아. 그럼 뭐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어떻게? 얘든 둘 중에 아무거나. 근데 문제를 봤더니 A값 범위를 줬네. 그럼 얘로 바꿔야겠죠. 그럼 A값 범위로 바꿔줬다는 건 얘로 바꾼다는 거는 B 대신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B 뭐로 바꿀 수 있어요? 2B는 A 빼기 3. 그러면 B는
2분의 a 빼기 3이네요. 그럼 b 자리에 2분의 a 빼기 3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끝났지 이제. 뭐? 2차식 형태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쌤이 정리를 해주자면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낼 거고요. 우린 이 2차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이 2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범위가 뭐부터?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선생님이 또 알려줘 볼게요. 우리 요거 그래프를 그려서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좀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늘 배운 내용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얘는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우리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2차 함수 그리면 그렸지?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이제 좀 정확히 그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좀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축방 해도 돼. 그럼 이제 이거를 다 뭐 해야 돼? 전개해야겠죠?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배운 걸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요. 요는 2차 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0, 3은 이 2차 함수랑 누구랑의 교점이랑 같겠어요? X축이랑 교점이랑 같겠죠. 그러면 0이랑 3을 썼더니 뭐야? 축의 방정식의 의미는 뭐예요? 이걸 길이로 접으면 똑같아야 돼. 그럼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축의 방정식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2분의 3일 수밖에 없다. 이해가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봐달래 얘들아. 얘가 잠깐만 1.5?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우리는 어디만? 여기만 볼 거야. 여기만. 그럼 여기 중에 제일 높은 값, 제일 낮은 값, 답은 A에 1을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넣어볼까요? 1 넣어줘. 2분의 1 마이너스 2 최소값 A에 마이너스 2 넣어줘.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최대값 둘이 더해달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단원 한정 단원 한정이 아니야.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까지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면요 다 2차 함수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랑 똑같이 푸는 거야. 알겠죠? 하나 남았네요. 다행이다. 문제 적어가지고 볼게요. 요거는 혹시 해봤을 텐데 2차 함수 활용 문제여서 기억나나요? 이 직사각형 둘레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걸 모르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데 어디를 뭐라고 설정해야 될까? 어떤 구간을 어떤 문자로 설정해서 풀면 돼요. 어디를? 저기 A의 좌표를 X좌표를 A로 해서 그럼 A는 지금 여기 Y축 기준으로 왼쪽인데 B를 A로 해서 여기를 A라고 두고 문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나나? 그래서 지금 B좌표가 A, 0이면은 이제 뭐가 좀 도움이 되냐면요. 여기 같은 라인 아니야? A, B랑 C? 그럼 C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A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C는 잘 보니까 어디 그래프 위에 점이에요? 2차 함수 위에 점이잖아. 그럼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Y 값이 나오겠죠. 얼마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으로. 됐나요? 그럼 끝났어 이제. 뭐가 끝났어? 둘레 길이 다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얼마? 그렇죠. 오 좋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높이 이거 세로 얼마일까요? 그렇지. 그러면은 문제에선 요 둘레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에 곱하기 2를 하는 건데 어차피 이거의 최대값 구하고 곱하기 2도 상관없어요. 곱하기 2하고 푸나 그냥 푸나. 그럼 봐봐. 요 그림에서 우리는 얘가 궁금한 거라고 하는 거야. 여기 Y좌표. 뭐를 구하자고요? 표준형 바꿔도 되지만 축방울. 얼만디? 1. 그렇지. 1 넣으면 답이야. 마 1, 2, 3. 얘는
가로 세로만 더한 거의 최대값. 둘레니까 곱하기 2까지.